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7월 9일 일이고요. 오후 2시 50분입니다. 전체적인 코인이 이제 반등이 나온 것도 있고 나오지 못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등이 약하다는 것.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손, 그러니까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은 약한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른 어떻게 보면 맞는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 반등이 약하고 강함이 있는데 지금 약함에 있어서 위치에 따라서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약함이 어느 정도의 작용을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눌림과 지지 그리고 저항 그쵸? 그리고 눌림 또 정확하게 지지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또 눌림이 있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하락이 더 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중요한 기준 라인을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구간은 이 밑에 쪽 이렇게 좀 중간 정도의 위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요. 일단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방향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중요한 자리를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분명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단기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을 조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상승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 바닥의 단기 박스권에 있어서 자 강하게 올린다라면 이 모든 물량을 자 매수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입니다.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어떠한 뭐 매수다 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잠깐의 상승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 판단하기가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수 물량이 되는 것인지 매도 물량이 더 많은 것인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0분 봉인인데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기준에서 이탈이 되면 물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기준이 맞다라는 거죠. 기준에서 자 이탈이 되면 물량이 확 던져지는 거 지금 직접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량이 던져지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나와진다. 그리고 이 물량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근데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것은 좀 멀 수 있어요. 단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짧게 끊어가시는 분들은 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쯤에서 돌려주는지를 보셔야 된다. 네, 지금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보이시죠? 던져지고 받아먹고 던져지고 받아먹고 이러다가 이제 물량이 매수 물량 쪽이 많다라고 하면 들어 올려지겠지만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툭 던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위치 가운데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 이러한 모습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현재 위치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니플 보겠습니다. 니플도 보시면 기준에서 쿵 하고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기준 이탈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은 신경 쓸 게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다는 것은 대응을 하지 마셔라 이런 신경 쓰지 마셔라 이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순간 매도 물량이 뚝 나오면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매도 충격적인 매도에 대한 물량과 그 다음에 받아지는 거 그래서 이 기준 밑에 어떻게 이런 라인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도 오늘 주식에서도 하락이 나왔을 때
손절에 대한 것보다는 좀 지켜보자 라는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쿵 하고 내린다라고 해서 손절을 치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주식도 약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항이 생겼지만 돌파가 나오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강한 저항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비트코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자, 뭐 중간은 아니어도 하단 쪽, 자, 리플은 좀 달라요. 하단입니다. 이 기준 하단 쪽에서만 돌려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 꼬리가 생기고 음봉 이렇게 빠지는 거 아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올리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매수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도지코인도 지금 제가 밑에 설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잘 보시면 제가 나중에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하락 기준에 있어서 이 하락 기준에서 그 기준을 알아낸다라고 하면 그 기준만큼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좀 적용이 되지만 이 앞에 보시면 자, 앞에 기준을 보시면 자, 예전에 정확하게 보이시죠? 지지와 저항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위치가.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정을 미리 하진 않았어도 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리셋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차트 설정이 싹 지워진 상태에서 제가 다시 설정을 한 거거든요. 이전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중요한 것은 기준에 적용이 돼서 매도에 대한 지지 그리고 다시 매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는 매도의 물량에 비해서 매수 물량이 적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횡보를 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서 중간 이전에 돌려주는 모습, 돌리는지 돌리지 못하는지를 판단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